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철원 유스센터에 있는 상담교사입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온 친구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친구를 만나니 너무 반갑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수업은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 또 우리들의 대화, 도움이 필요한 신호,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이 느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하필 이럴 때 코로나람? 나는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처럼요. 마음도 얹히게 돼요. 마음이 얹힌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거나 또는 감정이 변하거나 신체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요. 행동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 생각이 계속 난다든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는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또 어떤 사람은 어지럽거나 배가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난 뒤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편안한 상태를 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10점이라고 볼 때 대략 6점 상황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돼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여자분처럼 오른쪽 손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왼쪽 손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살포시 얹어 놓거나 혹은 남자분처럼 왼손은 가슴 부분에 그리고 오른손은 배꼽 아래에 살포시 올려놓아도 좋아요. 이런 자세로 2분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의 몸속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풍선에 바람이 쑥 들어왔다가 바람이 쭉 빠지는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자, 같이 해볼게요. 눈을 살포시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네, 잘하셨어요. 이것을 한 2분 정도, 이것도 2분에서 5분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진정되고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기 방법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주변을 돌아볼 때 눈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개를 함께 돌려서
둘러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이나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에 나는 향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향기에 좀 더 머물러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음악도 좋고요. 혹은 자기만의 애착 인형이 있다면 애착 인형을 꼭 안고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은 나만의 아지트 찾기 방법이에요. 아지트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내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위 혹은 이불 속, 어떤 사람은 여행하면서 갔던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상상 속의 장소여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여도 괜찮아요. 나만의 아지트를 찾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또 간단한 방법인데요.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의 문장을 거꾸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활동이면 다 괜찮아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보기에 멋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을 때 좋은 활동이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활동은 안 되겠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 힘들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되뇌이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혹은 특정인을 탓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인데 기침 한번 했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힘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버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처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 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괜찮아.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응원의 말도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들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또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서로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세요. 따뜻한 관심의 말, 응원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건네주세요. 자기를 돌보고 친구를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 하면요.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예요.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다든지, 혹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필요한 신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도 좋고요. 부모님도 괜찮겠지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어요. 위클래스에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책임질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학교에 위클래스가 없다 하는 사람은 지역마다 위센터가 있어요. 그 위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또는 위스쿨이라든지 사임당 교육원, 그 외에도 다 들어줄게 1388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 연구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곳으로 연락하세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녀야 하고, 그리고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영웅이죠.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강도 행복창